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지스쿨 하진홍 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드라이버의 방향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거 어떻게 보면 드라이버 3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는 드라이버 1 같은 경우, 첫 번째 컨텐츠 같은 경우는 로우 포인트와 어택 앵글을 향상시켜 정타율을 높이는 걸 했고요. 그리고 드라이버 2편 같은 경우는 클럽 스피드를 빠르게 내서 비거리를 늘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클럽 스피드를 계속 빠르게 하는 요령과 그리고 연습법을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3탄, 오늘 바로 그 내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성을 잡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이제 드라이버 방향성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똑바로 스트레이트로 치는 게 아니고 이제 쉐입을 걸어서 뭐 들어오면 들어오, 페이드면 페이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근데 오늘은 저는 페이드보다 드로우로 코스를 공략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일단 페이드 같은 경우도 프로들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드를 많이 치죠. 왜냐면 방향을 잡는 데는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제 거리 손해나 이런 거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로우를 이용해서 이제 나름대로 거리도 확보되면서 이제 페어웨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코스 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사실은 드라이버 연습 중에서 가장 방향성을 추구하는 게 제가 가장 잘하는 장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진심 골퍼라고, 제가 사실은 제 개인 유튜브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 진심 골퍼와 함께 컨텐츠를 근래에 어떻게 연이 돼가지고 함께 하게 됐어요. 거기 보시면 제가 이제 스튜디오 레슨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코스에서 플레이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스튜디오보다는 코스에서 제가 원하는 샷을 이렇게 구사하면서 하는 레슨이 더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진심 골퍼랑 이제 촬영할 때도 그래서 이제 코스에서 한 영상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진심 골퍼 찾아보셔서 뭐 진심 골퍼의 그런 컨텐츠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랑 같이 플레이한 모습도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은 제가 한번 샷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스트레이트로 이제 샷을 했는데 솔직히 코스 나가면 내가 이제 똑바로 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왜냐면 똑바로 치는 건 모든 스윙의 타이밍과 싱크가 정확히 맞아야 내가 본 대로 똑바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싱크가 안 맞게 되거나 내가 예를 들어서 몸이 빨리 열리거나 혹은 몸이 잡혀서 클럽이 빨리 돌거나 하면은 이제 훅이나 슬라이스 때문에, 그럼 내가 너무 가운데를 보고 쳤을 경우에는 공간이 넓지가 않잖아요.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그만큼 또 빠질 확률이 높고, 가운데 보고 쳤을 때 또 오른쪽으로 가면은 또 그만큼 죽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저는 사실 쉐입을 걸어서 치는 걸 좋아해요. 일단은 저는 페이드도 즐겨 치긴 하는데 일단 제가 페이드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예, 이런 느낌으로 이제 페이드를 칠 때 사실 더 프로들은 편안함을 느껴요. 왜냐면 페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스탠스를 오픈 스탠스를 쓰게 되면 프로들 입장에서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 보이기 때문에 오픈 스탠스를 쓰고 먼저 하체가 전환되면서 클럽 헤드가 뒤에 따라오면서 우리가 그냥 피니시를 했을 경우 내가 편안하게 클럽 헤드가 컨트롤되면서 페이드가 나요. 프로들의 방법이에요. 좀 되게 프로들은 심플하죠. 그런데 저는 아마추어한테 이 페이드 치는 법을 좀 잘 이렇게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첫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아직 스윙이 완성되지 않은 아마추어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스윙 궤도가 좀 안정적으로 인, 아웃 궤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섣불리 너무 페이드, 드로우 이런 거 너무 맘대로 치다 보면은 이제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내 스윙 궤도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공이 난사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저는 페이드를 쳐서 너무 아우트 인 궤도가 심해질까봐 저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우리가 이제 아침에 8시에 티업을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사실은 한 7시 한 45분쯤에 이제 티그라운드 가서 그 근처에서 연습 스윙을 하면서
몸을 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8시 티업이면은 그때 헐레벌떡 뛰어가서 우리가 샷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페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을 좀 오픈해 놓고 허리를 먼저 사용해서 전환을 하고 클럽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몸이 안 풀렸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제가 왼쪽으로 에임을 쓴다고 칠게요. 그럼 페이드를 치면은 허리가 빠르게 전환이 먼저 돼야 되는데 내가 몸이 안 풀리고 몸이 뻣뻣한 상황에서는 허리가 안 돌고 허리 회전보다 손이 이렇게 빠를 경우 이렇게 왼쪽으로 꼬꾸라지는 구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왼쪽 갔으니까 페이드 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왼쪽으로 갔을 때 내가 몸의 전환이 안 돼서 왼쪽 갔는데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 몸 전환을 못 시키세요. 왜냐면은 이거를 전환하면 더 왼쪽 갈 것 같잖아요. 근데 페이드를 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우트 인스윙으로 상체 위주로 그냥 확 찍어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거리는 뭐 180도 안 나갈 수 있고요. 한 그 정도의 막 힘없는 슬라이스성 구질로 18호를 치게 되실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연습장에서 공을 쳤을 때 내가 스윙이 또 망가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드로우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드로우로 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적으로는 복잡하진 않아요. 뭐 이렇게 뭐 릴리즈라고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제 스탠스를 쓰지 않습니까? 스탠스를 쓰면 저는 클럽 페이스는 똑바로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스탠스 섰을 때 왼발이 살짝 앞으로 나오고 오른발만 살짝 뒤로 빼주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거의 티가 안 나요. 남들은 이제 내가 이렇게 클로 섰는데 티가 거의 안 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탠스를 좀 서주시는 거예요. 살짝만, 오른발만 뒤로 살짝. 그러면 내가 백스윙 할 때 이쪽 공간이 넓어지겠죠. 이 안쪽 공간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허리 회전도 충분히 될 수 있고 어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충분한 내가 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내가 드로우 치는데 아주 이상적인 백스윙 탑에 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 공간이 클로즈 스탠스에 서서 이쪽 공간이 넓어짐으로써 내가 다시 안쪽으로 클럽을 끌고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인 아웃 스윙으로 드로우 샷을 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특별히 드로우를 치기 위해서 임팩트 순간에 손목을 릴리즈하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스윙 궤도만으로 내가 인에서 아웃으로 들어가는 스윙 궤도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스핀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너무 심하게 릴리즈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심한 훅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릴리즈의 개념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연습법을 알려드리면, 일단은 처음에는 우측으로 그냥 한시 방향 쪽으로 푸시가 나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일단 기본 스퀘어를 쓰신 다음에 오른발 살짝 뒤로 빼주시고, 그럼 이쪽 공간이 되게 넓어지는 느낌 느끼실 거예요. 그럼 백스윙도 충분히 회전할 수 있을 거고요. 내려올 때도 그 라인대로 안쪽을 타고 내 스탠스 라인 타고 약간 한시 쪽으로 헤드가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릴리즈는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보면은 약간 밀려나가시는 느낌으로 푸시가 나잖아요. 예, 우선은 저렇게 쳐주셔야 돼요. 공이 슬라이스가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우측 약간 한시 방향 쪽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공이 약간 밀려만다는 느낌이 났을 때 오른쪽으로 많이 가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클럽 궤도가 자연스럽게 인, 아웃으로 한시 방향 쪽으로 가잖아요. 이랬을 때 공의 스핀이 사이드 스핀이 많이 먹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을 약간 겨냥해도 밀렸을 경우에 죽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냥 웬만하면 오른쪽 러프나 정말 최악의 경우 벙커까지 가서 살 거예요. 뭐 오른쪽으로 나가거나 해저대에 빠진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스윙 스피드 릴리즈 마시고, 자, 릴리즈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스윙 궤도 인 아웃 궤도로 스핀을 줘서 공이 왼쪽으로 오겠고, 자, 릴리즈 하실 필요 없어요. 스핀은 주지 않을게요. 자, 스탠스 클로스 쓰시고 클로스한 라인대로 백스윙 빼시고 오른쪽 어깨 왼쪽
오른쪽에 오른쪽 골반 회전 충분히 되겠죠. 그럼 다시 그 라인 유지하셔서 스퀘어로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한시 방향으로. 자. 자, 중요하신 게 방금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제 공을 보시면은 한시 방향으로 똑바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절대로 볼이 오른쪽으로 더 멀리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 한 것처럼 푸시 느낌을 계속 쳐보시는 거예요. 자, 살짝 클로스 스탠스 쓰시고 페이스 스퀘어 유지하시고 릴리즈 없으셔야 돼요. 그냥 그 라인대로 들었다가 밀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거는 내가 공을 깎거나 돌려서 사이드 스핀을 매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은 그냥 한시 방향으로 똑바로 가게 돼요. 이것도 방향을 유지하는데 문제는 없죠. 왜냐면은 내가 미스를 하면 똑바로 가기 때문에 오른쪽 라프나 이런 언저리에서 무조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깎아치는 게 아니고 라인이 인에서 아웃으로 가기 때문에 거리도 손해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에임을 쓰실 때 내가 만약에 드로우를 공략한다고 그러면 페어웨이보다 너무 오른쪽 보시면 좀 불안하실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오른쪽 페어웨이 끝을 보고 쳐버리거든요. 어차피 우측 간다는 생각 안 하니까. 근데 오른쪽 페어웨이 중간보다 좀 우측만 본다는 느낌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면 앞만 밀려봤자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 한시 방향 쪽으로 약간 이렇게 밀려서 공을 치셨어요. 그럼 내가 이번에는 가운데로 들어오고 싶은 완벽한 드로우를 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스윙 스피드만 살짝만 더 내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스윙 스피드를 내게 되면은 여기서 내가 일부러 릴리즈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렇게 돌리시면 안 돼요. 릴리즈 할 필요 없이 헤드가 전환돼서 살짝만 넘어가게 되면 좀 더 스퀘어하게 맞죠? 그러면 좀 더 내가 사이드 스핀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로우 스핀을 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속도만 좀 높이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드로우가 안 먹었네요. 밀렸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밀려봤자 저렇게 오른쪽 끝에 무조건 있습니다. 페어웨이 끝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좀 더 속도를 내볼게요. 그리고 헤드가 좀 더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미스인 거예요. 살짝 밀린 오른쪽. 이런 식으로 공이 푸시 드로우. 1시 방향으로 스타트해서 결국은 12시 페어웨이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페어웨이 키핑이 페어웨이가 아니라 홀 안에 오비가 안 나고 홀 안에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미스가 또 있겠죠. 왼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중요한 게 에임을 약간 오른쪽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쓰는 방향 타겟을. 그러면 내가 오른쪽을 타겟을 봤어요. 근데 이번엔 내가 본의 아니게 손목이 좀 빨리 풀려요. 그러면 왼쪽 가겠죠. 자, 보세요. 너무 똑바로 가는군요. 한 번만 다시 쳐볼게요. 손목을 더 좀 과하게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왼쪽 끝으로 훅이 났죠. 그런데 내가 에임을 똑바로 완전 똑바로 부른 게 아니고 살짝 우측 페어웨이를 겨냥하면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공간이 내가 왼쪽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도 저렇게 페어웨이에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드로우성으로 이렇게 공략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뭐 힘을 들일 필요도 없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드는 항상 이 하체 전환을 되게 신경을 잘 쓰셔야 돼요. 항상 손보다 하체 전환이 많이 돼야 되는데 드로우는 내가 좀 프레셔가 받으면 지금 이 푸시 드로우의 느낌은요. 하체 많이 쓰지 않고 이 궤도만으로도 충분히 쉐입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페이드보다 드로우를 갖다가 더 권장해 드려요. 그리고 중요한 거 티그라운드에서 여러분들 티박스 사용법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오른쪽을 공략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티박스가 있으면 항상 티는 왼쪽 끝에 꽂아주시는 거를 권장해 드려요. 왜냐? 왼쪽에서 내가 스트레이트 홀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티박스 왼쪽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 공략하면 갔다가
들어오는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그죠?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 끝에 팁박스를 사용하시고 티를 꽂고 페어웨이 약간 우측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한 대로 미스가 났어요. 그럼 푸시가 나면은 오른쪽 페어웨이 끝자락이나 라프에 가겠죠. 그럼 제가 말한 대로 완벽하게 헤드가 정확하게 풀려 들어가 나면은 갔다가 가운데로 들어올 거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손목을 너무 많이 썼어요. 실수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만큼 오른쪽을 에임해 줬기 때문에 왼쪽에 공간이 많아서 여러분들 드라이버가 죽지 않고 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드로우 패턴의 그 페어웨이 키핑 연습을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드라이버 레슨을 제가 3회째 해드리는 건데, 자, 일단은 1번. 로우 포인트와 어택 앵글을 향상한 정타율을 높이셨고요. 그리고 2번. 클럽 스피드 내는 방법을 연습하시고, 제가 몇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그리고 드릴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클럽 스피드를 근본적으로 높이게 되면 볼 스피드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방향 잡는 연습까지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드라이버 샷이 이제 올해는 이제 끝났으니까요. 2025년에는 충분히 원하시는 샷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요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잘 맞습니다라고 저는 말씀 안 드리잖아요. 자, 한 3개월 정도 단계적으로 로우 포인트와 어택 앵글 연습을 한 달 하시고, 그리고 클럽 스피드 내는 연습을 또 한 달 정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한 달 동안은 이렇게 드로우로 페어웨이 키핑하는 연습을 하시면 한 3개월 정도 하시면, 겨울이니까 동계훈련 개념으로요, 3개월 정도 하시면 내년 봄부터는 저는 드라이버만큼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리를 내시면서 충분히 오비가 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샷을 할 수 있는 그런 드라이버 샷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골프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숏게임이 중요하죠, 점수를 내는데. 근데 사실 아마추어 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티샷이에요. 무조건 티샷이 잘 가주셔야 돼요. 일단은 오비가 나고 딱 시작해요. 그럼 벌써 기분부터 팍 상하잖아요. 다른 게 만회가 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티샷에 대한 중요성을 저는 항상 강조하는데, 티샷만 잘 겨울 동안에 연습하셔도 여러분들 스코어가 전 5타 이상은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숏게임을 해야겠죠. 예, 오늘 이렇게 드라이버, 티샷을 우리가 죽지 않고 하는 방법, 드로우 패턴을 하는 방법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준홍 프로였습니다.